권한이 더 커지면은 책임도 같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국회 안에서의 상황은 뭐 미리 예단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인적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들어갔을 뿐 여당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협치로 가는 거는 저는 뭐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 잘못 들린 게 이제 와가지고 청력이 좋아져서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귀가 뚫리고 막. 예.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예. 글쎄요. 눈이 저는 그런 밝아지고. 가능성은 없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단풍 대선 내지는 썰매 대선이 온다고 한다면은 예. 그걸 놓고 보수가 분화하고 재편하면서 또 한 번의 분치를 시도할 수 있다. 예. 분식회계 하듯이. 예. 그랬을 때 표 계산으로 보면은 당연히 보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늘 염두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일부터 뭐 단풍 대선이 안 오더라도 계속 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국회 안에서는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야권 지지자들도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막 그 어떤 놈은 어때서 싫고 어떤 놈은 그 일에서 빼야 되고 전직 대통령까지 그냥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시던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 딱 하나의 이유도 뺄셈의 정치를 한 거예요. 예. 그 다 제거하는. 나경원 나 조용히 해. 그리고 안철수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다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원희룡도 사실은 국토부 장관 한쪽에 몰아세웠다가 또 이제 험지로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적 제거를 하나하나씩 한 진짜 인물은 윤석열일 수도 있어요. 나경원, 안철수 그 전에 이준석 당연히 제거를 했고 뭐 김기현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렇죠. 예 날려버리려고 그 유승민은 뭐 예전역에 제거를 했고 그러면 홍준표도 제거했습니다. 상임고문 날렸거든요. 그렇죠. 날렸죠. 이런 모든 뺄셈의 정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 뭐 마음은 알겠는데 모든 뺄셈의 정치 윤석열과 똑같은 정치를 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 분 중에 일부는 강성으로.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집권하지 못해요. 그렇죠. 길게 봐서 그렇죠. 예, 절대 집권하지 근데 못합니다. 보수가 무서운 게 예. 뭐냐면은 그렇게 뺄셈의 정치를 했는데도 이번에 개헌조지선을 이상을 확보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화되거나 조금만 더 결집하잖아요. 다음 대선, 단풍 대선을 치르든 뭘 치르든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매우 염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저는 완벽히 심판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약간 회초리 한 두세 대 때린 정도지 별로 타격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정 자체가 본인밖에 모르고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는 다음 대선 때는 반드시 이거 응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 승리를 대승으로 착각해서 민심이 와 있다는 착각 속에 좀 오만해진다면은 그러면서 무능해지면 이거 뭐 답이 없게 되는 그걸 거죠. 이재명 정말 대표가 두려운 일입니다. 경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영민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심 자체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뭔가 우리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만하고 머리 쳐들지 말고 해라라는 어떤 주의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표정도 되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최경영 선배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뺄셈의 정치는 꼭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에 다 빼놓으면 나 혼자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할 수는 있으나 같이 가야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확장이 안 되죠. 확장이 안 되죠. 그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지지층이나 특히나 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측근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른 뺄셈의 정치를 하면은 본인들은 확고하고 명확하게 자리를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길게 봐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그리고 그렇죠. 대선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면 그렇죠.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그 조언은 굉장히 그 깊게 새겨볼 만한 말씀이다. 그런 지지자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는 영원한 구도는 바뀌지가 않았고 67대 28이에요. 67대 28입니다. 영남 67, 호남 28. 이 인구수 2배의 구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았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딱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예, 수도권 2천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권 2천만 명은 아주 냉정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중립지대거든. 이 중립지대를 어떻게 소구할 수 있느냐, 어떤 다음 후보가 소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표 예.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 굴면 그게 영호남에서는 이제 지역구도가 워낙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예.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수도권이나 뭐 충청 내지는 뭐 강원은 요즘 조금 제가 좀 논외로 해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스윙 보터들에게는 그렇죠. 저는 뭐 통할 리가 없다. 예. 굉장히 냉철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지자들도 함께하는 정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SNS나 인터넷이나 이 모든 상황들이 같이 보면서 저 사람들 싫어. 그러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실제로 정치 지도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도매급으로 맞아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누구 묻었다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던데 네. 누구 묻으면 바로 도매로 가는 근데 뭐 이런 늘상 구조가 이제 강화되고 그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좌표 정치에 좌지우지되면 이게 말하자면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결정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이 사람 어때 하고 좌표 찍어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했을 때 어떤 정치를 하는 말하자면 지도자는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그렇죠. 되는데 용기가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이게 정당의 공당으로서의 정당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다니는 게 팬덤 정치 자체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중에 누구나 있어야죠. 강성으로 아니, 정치 참여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렇지.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 셀럽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셀럽 정치는 뭐냐면은 그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렇죠. 아주 악성 포퓰리즘을 저는 셀럽 정치라고 구정을 짓는데 네. 지금 한국 정치판에 셀럽 정치인들 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조직이고 국가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 사익 정치거든요. 네. 저는 팬덤 정치를 이용한 팬덤 정치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걸 이용한 정치인들의 셀럽 정치화되는 이 사리사욕적인 정치 포퓰리즘은 저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국 당 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네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그러니까 그 일정이 가장 큰 관심사죠. 이게 언제 나오느냐,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아주 일말에 파기환송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떤 기회가 오느냐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의미가 커요, 이번 22대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선명성도 선명성이지만 태생이 한국 정치에는 보기 힘든 어떤 태생입니다. 네. 뭐 당 대표가 조국 대표가 이미 실형을 간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복수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비판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비례정당에게 12석을 준다? 저는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전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